김우식의 수구벤타픽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잘 셨습니까. 앞서 저희 시장 우리 시장 키워드로 살펴본 것처럼 4월 달엔 정말 많은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수급들 글쎄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모두 동반순 매도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수급 포인트 어떤 겁니까? 예. 4월의 첫 주고요. 첫날입니다. 4월의 어떤 중심이 될 만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는데 변동성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시 굉장히 굵직한 이슈가 많죠. 3월 말까지 윈도우 드레싱을 다 끝내놓고 지금 쉬고 있나요? 다 심심하지 않습니까? 다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자, 4월이 시작되면서 첫날부터 아마 굵직한 경제 지표와 일정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실적 시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지금 높죠. 일정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긴축 불안 때문에 주춤하는 중국, 또 부양책을 쏟아내는 일본, 미국, 한국 등등 또 유럽까지 모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또 4월부터 해서는 유럽의 채권 만기가 최대로 몰립니다. 4, 5월에 가장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경제 지표로 보더라도 시캐스트 발동이 됐기 때문에 혹시 지금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지표에 묻어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지표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일단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4월 첫 주인데 대단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를 보시면 항상 월 초에 발표되는 게 3월 ISM 제조업지수 미국이죠. 또 3월 고용보고서 실업률입니다. 이게 두 개가 A급 지표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마 이번에는 좀 담담하게 나올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발표가 되는 게 중국 3월 HBC 제조업 PMI 확정치가 나오고, 또 3월 제조업 PMI는 이미 나왔죠. 이거는 조금 아쉽게도 전월보다는 좋습니다. 전월 50.1보다는 좋지만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50.9가 나왔더라.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고, HCBC 발표되는 것은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내일 보시면은 3월 자동차 판매, 자, 우리 자동차 업체들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중요한 흐름이 되겠고, 그리고 또 고용 보고서 발표 전에 ADP 고용자 변동이 있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힌트가 되겠죠. 자,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방점은 여기에 있죠. 3월 고용 보고서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특히나 일정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각국의 가파른 흐름세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첫째 나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BOJ 통화정책회의죠.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신임 구로다 총재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자, 가장 중요한 엔화의 흐름. 이게 올 한 해 우리를 가장 괴롭힐 변수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 유럽 22 금융정책회의까지도 있고요. 또 요즘 유럽 은행들 문제 많은데 유럽 중앙은행 회동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도 불안하죠. 그런 이유가 완화 정책을 아마 중단하지 않을까 조기 그런 걱정이 되는데, 역시 벤 버냉키 연설이 있기 때문에 그 입을 또 보셔야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것은 역시 실적 시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치가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알코올을 필두로 해서 한미 모두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해서 지금 휴장도 잠깐 챙겨보시고, 중요한 것은 역시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 있더라. 왜냐? 환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가 각 업종별로 종목별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실적, 오직 실적이죠. 실적 쪽에 무게 중심을 두시고 균형을 잘 잡아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또 역시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은 상당히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단어이긴 한데요. 3월 마지막 거래를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1,000억 원 넘는 순매수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외국인들 수급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궁금한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요? 예,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의 기조가 약화됐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아까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변동성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첨언을 하고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고,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는 수익도 클 수가 있습니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선 외국인들 보시면 매도의 기조가 약화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전기전자, 서비스, 화학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운수장비, 철강, 건설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니까 기아차도 보이고요, 현대산업도 보이고,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한국전력이 좀 특징주죠.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일단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 매도 기조가 조금 약해지
펼친 것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약간은 그런 쪽에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들은 어떤 종목 사고 있습니까? 예, 기관들은 여전히 좀 답이 없죠. 지금 일단 그 윈도우 드레싱을 끝내고 나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매도가 나오는데 운수 장비 서비스, 은행 철강 쪽에 매도가 나오고 전기전자, 건설 쪽에 좀 매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매수 종목도 보면은 어떤 추세를 이끌 만한 종목은 별로 없죠. 오전에는 대우인터내셔널, NHN, 또 뭐 CJ 우리금융, 한국전력, 쌍거리 매수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실적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기관 동향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과 기관들 순매수하고 있는 패턴 살펴봤고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긍정적으로 당연히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저는 또 그 피해 보시는 그러니까 손실 보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기회만 잘 잡으면 다시 말해서 전략을 잘 세우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라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지난번에 제가 그 61선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지금의 흐름은 비추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갇혀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중요한 것은 내동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급 나갈 때 거기다 팔아버리고 또 올라갈 때 거기다 사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계속 계좌가 깨지거든요. 그 반대로 하셔야 되고 특히나 실적시장 같은 경우는 1위 1비가 매일 엇갈립니다. 실적 좀 좋게 나오면 올라갔다가 하나 나쁘게 나오면 또 급나겠다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내동매매만 조심하면 되실 것 같고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외국인 수급 보고 큰 시장을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실적 시장 들어왔기 때문에 개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기관 투자자 특히나 투신권의 어떤 그 정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신권의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고 뭐 늘 말씀드렸던 코스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 상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계속 홀딩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급으로 시장 풀어봤고요. 김우식의 수급앤타픽 SK증권 김우식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